안녕하세요. 소윤경입니다. 오늘은 그림책 작가가 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현실적인 조언들을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요즘은 그림책 작가가 되고 싶다고 하시는 작가분들이 많이 계시죠. 더미북을 만들어서 어떻게 출판사랑 컨택해야 될까 이런 질문들도 해주시고, 또 그림책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림책 작가가 되고 싶다고 어떤 계기로 생각을 하시게 되는지 모두 궁금합니다. 처음부터 그림책 작가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셨다는 것 자체가 뛰어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다소 부담스럽고 뼈아픈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유튜브의 특성상 접근이 쉽고 잘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해주는 채널들이 굉장히 많죠. 저 또한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제가 이미 오래전에 데뷔하고 지금까지도 활동하고 있는 작가이기 때문에 현재 신인 작가로서 겪게 되는 출판사 환경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제가 겪었을 상황과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기 때문에 많은 조언을 드리는 것들은 너무 라떼 같은 얘기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은 다른 채널에서 많이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많은 채널들에서 일러스트레이터가 되는 법이라던가 그림책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는 채널들을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채널들을 참고는 하시되 결코 정답은 아니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도 저라는 한 작가의 개인으로서의 경험과 생각들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정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림책을 아카데미에서 배우는 경우도 많죠. 아직까지는 대학 과정에서 그림책을 전문적으로 가르쳐주는 곳들이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일러스트레이션의 한 부분으로 그림책을 배울 수 있는 학과 과정은 있는 것 같은데 그림책만 전문적으로 가르쳐주는 대학은 아직 신설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카데미에서 그림책을 배우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기도 하고 또 혼자서 독학으로 그림책을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러려면 자기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되는 점 아시죠? 재능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만큼의 시간과 노력, 경험 이런 것들이 그림책 작가가 되는데 굉장히 많은 내공들이 필요하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그림책 작가가 되는 것에 있어서 시인들에게 출판사를 만나고 출간을 하는 그 상황들이 굉장히 어렵다는 점이에요. 그림책 작가가 쉽게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일 수 있어요. 저는 결코 그림책 작가가 누구나 쉽게 될 수 있다라고 절대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저 또한 제가 글그림을 다한 그림책을 내기까지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고요. 많은 작가님들이 일러스트레이터로 이미 굉장히 유명세를 가지고 많은 작업을 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림책 작가가 되는 것에 큰 어려움을 느끼고 10년, 20년이 걸려도 자기가 만든 글과 그림으로 그림책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죠. 그만큼 더미북 한 권을 만들었다고 해서 바로 출판사에서 계약을 하고 출간이 되어서 유명한 그림책 작가가 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진행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일러스트레이터 작가가 되는 것조차도 굉장히 어렵고 실제적으로 출판사 환경은 시인들에게 활짝 열려있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출판사에서 정식적으로 출간을 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것이고 만일 그림책 출판사가 계약을 하고 출간을 하고 계신 분이라면 그만큼 엄청난 실력을 가진 분이라고 자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출간을 하신 분들이라면 자신의 세계를 이뤄낸 아주 훌륭한 작가님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림책을 처음 만나서 보시면 이 정도 책은 나도 만들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림책은 겨우 16에서 20페이지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림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누구나 이 정도의 그림은 그릴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소 만만하게 접근할 수 있는 점이 그림책에 대한 오해일 수 있죠. 그림책은 짧은 페이지만큼이나 단단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만큼 명확한 주제와 독특한 소재 또 예술적인 가치가 뛰어나야 합니다. 문학성, 스토리 이런 것들도 굉장히 뛰어나야 하겠죠. 굉장히 쉽게 만들어진 그림책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여러분들이 읽기에 쉬운 것이지 결코 만들어지기 쉬운 것은 아니라는 것을 꼭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림책을 만드는 것은 누구나 어느 정도 노력을 한다면 만들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림책 작가가 돼서 그것이 정식으로 출간되고 독자들에게 전해지기까지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그만큼 운도 따라야 하고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출간되어 있는 그림책들을 보면 이 정도는 나도 그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하지만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냐 하면 이미 기성 작가에게는 신뢰라는 부분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출간돼서 판매되었던 입증된 데이터가 있는 것이죠. 그만큼 상업적으로 또 예술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그 안에 녹아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신인들에게는 그런 베이스가 아직 없는 것이죠. 출판사 입장에서는 신인과 계약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을 감수하고 계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작품이 뛰어나다고 생각되지 않으면 쉽게 계약을 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자신들의 에너지와 시간을 써야 하기 때문에 책이 훌륭한 책으로 만들어질 것 같지 않다면 그 많은 노력을 들여야 할 필요가 없겠죠. 기성 작가와 작업을 하는 편이 훨씬 수월하고 결과도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신인 작가가 그림책 작가로 성장하기는 매우 어려운 구조에 있어요. 한 예로 후배 작가들의 데뷔 시절 얘기를 들어보면 일러스트레이션 공모전 같은 데서 대상을 받았지만 일이 5년 동안이나 들어오지 않아서 그림책 작가와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하는 것을 아예 접으려고 결심했었다고 말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어렵게 출판사와 계약을 함에도 불구하고 편집자와 너무나 많은 수정과 트러블들이 있어서 결국 견디지 못하고 출간을 포기한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림책 출간이 녹록지 않은 그런 분야이기도 하다는 점은 꼭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꼭 그림책 작가가 되고 싶다라고 한다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점검을 해야 됩니다. 내가 그만큼의 탄탄한 그림 실력을 가지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그림책은 글과 그림이 만나서 만들어지는 책이기 때문에 그림으로만 만들어진 책도 있긴 하지만 문학적인 소양이 굉장히 뛰어나야 해요. 글을 쓸 수 있어야 하는 능력이 있죠. 스토리를 만들고 글을 쓸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하죠. 그리고 그 글과 그림이 독자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킬 만한 수준에 도달해야 되는 것이죠. 누가 봐도 이 책을 출간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뛰어나다라고 자부할 수 있다면 그러면 도전해 보셔야 합니다. 그림책을 출간했다고 해서 인쇄로 생활이 바로 가능하기는 어려워요. 그림책이 어렵게 출간돼도 일쇄 작가라는 말이 있을 정도예요. 일쇄라 함은 2,000부 정도의 그림책을 찍어내서 그것이 다 판매되는 것을 일쇄를 찍어냈다라고 요즘에 많이 말하죠. 그리고 자신의 상황, 자신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경제적인 상황이 있어야 되겠죠. 무언가를 해서 경제적인 것, 생활적인 것들을 꾸려나갈 수 있어야 몇 년을 버틸 수 있어야 할지도 몰라요. 그림책 작가로 생활을 하고 싶다면. 그렇기 위해서는 일러스트레이터로 데뷔를 해서 작업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일러스트레이션 작업이 결코 그렇게 녹록할까요? 그것 또한 역시 마감을 지키고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는 혼신의 힘을 다 써야 하기 때문에 그림책 작가와 일러스트레이터를 병행한다는 것들은 현실적으로 엄청나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언젠가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현실적인 상황, 경제적인 상황들 고려해서 자신이 버틸 수 있는지 꼭 확인해 보셔야 하고요. 그럴 수 없다면 어려움이 몇 배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저도 주변에 그림책 작가들이 많다 보니까 잊고 지내왔었지만 그분들 한 분 한 분들이 사실은 청년기를 보내면서 얼마나 많은 고뇌와 어려움들을 겪었을지 생각만 해도 눈앞에 그려집니다. 저 또한 그랬었고요. 그 모든 것들을 뚫고 작가가 되는 것이죠. 결코 쉽게 어떤 루트가 있어서 그대로 하면 작가가 되는 그런 공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림책 작가가 되는 것도 그 방법과 길들은 자신이 찾아가야 되는 것이고 타인이 어떻게 이뤄낸 길들이 자신에게 적용되는 것도 결코 아니죠.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자기 점검을 해보시고 출판사와 어떻게 컨택을 해야 되는가도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것도 방법이 자신이 나가는 학원에서 어떻게 알려준다, 어떻게 전시를 하면 알려주겠거니 이렇게 학교나 학원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선생님들에게 의존할 필요도 없고요. 자신이 아무리 좋은 학교와 학원을 나왔다 해도 작품이 좋지 않으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죠. 출판사의 벽은 생각보다 굉장히 높다는 것들을 실감하시게 될 거예요. 대부분의 작가님들은. 그리고 가장 빠른 길은 역시나 공모전에 출품을 하는 것이겠죠. 많은 공모전을 통해서 작가와 예술가들이 배출이 되죠. 그림책 공모전은 출판사에서 하는 공모전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뭐 요즘에는 사계절 출판사에서도 공모전이 생겼고 보림 출판사에서도 그림책 공모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비룡소에서도 그림책 공모전이 있습니다. 뭐 일러스트레이션 공모전들도 있고 찾아보시면 여러 공모전들이 있고 산그림이라던가 이런 데 보시면은 정보 같은 것들을 많이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찾는 자에게 잘 보이게 될 거예요. 볼로냐 일러스트레이션 공모전 이런 것들도 있죠. 영미권 같은 경우에는 에이전시를 통해서 수수료를 내고 일을 많이 받아오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작가가 직접적으로 출판사에 문을 두드려야 하죠. 많은 편집자님들의 노고 중에 하나가 출판사로 보내지는 굉장히 많은 메일을 받아보시는 일이에요. 신인 작가님들이 그림책 데이터를 메일을 통해서 투고하고 계시죠. 그 중에 뽑히는 그림책은 굉장히 극소수라는 점은 알아주시면 됩니다. 거기서 연락이 온다면은 엄청난 행운을 거머쥐게 되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부분은 열어보시기는 하지만 거기서 컨택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공모전에서 컨택되는 만큼이나 그림책 출판사에서 컨택되는 것들도 쉽지 않다는 점은 알아두셨으면 해요. 그림을 그리는 세계 또한 굉장히 치열한 세계입니다. 매년 엄청나게 많은 젊은이들이 도전하고 있어요. 그 안에서 작가로서 자신의 입지를 계속 굳혀나간다는 것은 치열한 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갑자기 이런 얘기들을 진지하게 하느냐 하면 그림책 작업을 하고 있는 동료 작가님들과 후배 작가님들에게 소소하게 얘기하고 또 그림책 작가는 이런 생각을 하며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출판 동네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 생각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림책 동네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만큼 생존하기 어려운 동네이고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작가들이 오래오래 좋은 작품들을 하면서 서로에게 힘을 주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런 유튜브 채널을 만들게 되었어요. 막상 채널에 와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 신인 작가님들, 그림책 작가가 되고자 하는 신인 작가님들이 많으셔서 그런 작가님들에게 제가 현실적으로 지금 출판 동네 이야기라던가 이런 것들을 전해드릴 수는 있지만 학원 선생님처럼 모든 과정들을 다 일일이 가르쳐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이미 다른 채널에서 많이 하시고 있고 보다 젊은 작가님들 데뷔한 지 얼마 안 돼서 이미 그 많은 문제들을 겪고 계신 분들의 얘기가 더 현실적으로 와닿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보다는 선배의 입장에서 겪어냈던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을 풀어볼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작업하고 있는 것들을 기록하고 싶은 마음들도 한편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림책이라는 아름다운 동네가 오래오래 유지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어설프지만 이런 영상을 꾸준히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궁금하거나 질문하고 싶은 것들은 영상 밑에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힘차게 안녕!